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잠 못 이루시고 가슴 저리는 시간을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적어도 세 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걱정을 했던 투표율을 보고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두 번째로는 출구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마지막으로는 개표 결과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4년 동안 이상이죠. 가슴앓이를 앓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답인지 정말 우리 국민은 너무나 현명하고 위대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압승이라는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에서 그러한 그 투표 결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는 살아있다, 상식과 양식이 있는 그런 사회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간이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어게인 대한민국 다시 새 출발하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물론 그 희망의 그러한 그 계기를 마련했지만은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선에서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주 그 훌륭한 연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 국민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실지라도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우리 현 대한민국 시국, 대한민국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고, 이번에 보여진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그 반란, 20대, 30대의 반란과 같이 여러분도 특별히 그러한 각성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심판을 해준 것과 똑같이 정말 그러한 좋은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 구국동지연합회 강분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집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정을 파탄내고 국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전 지역이 완전히 우리 보수 야권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의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송파는 63% 대 33%, 무려 3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초는
1% 대 26%,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난 지역이 강남인데 73대 24, 거의 3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과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그 불만과 분노를 이 부동산 정책의 파탄이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은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서민과 갓 출발한 20대, 30대가 이제는 자기 집을 서울에서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집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공시지가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바람에 집 가진 사람도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갖지 못하게 되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에 휘둘리니 이렇게 국민이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고생하니까 어찌 문재인 정권 4년을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 규제에 묶인 모든 규정을 완화시켜서 질 좋고 값싼 아파트를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집 없는 서름을 확실하게 풀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저께 보셨지만 20대, 30대의 오세훈과 박현준 지지율이 60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은 무려 70%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20대, 30대는 가장 정의감이 공정에 관한 열기가 투철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정된 일터와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직장, 그들이 원하는 일터를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니까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젊은 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가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시 대투자할 때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달라,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를 감옥에 쳐넣은 것만 봐도 이 정권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앞으로라도 우리 젊은 층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젊은이일수록 특히 20대는 정의감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요, 젊은 사람들의 정의의 화신이라고 여겼던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흠모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온갖 추태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됐던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무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 정의의 강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부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을 실천해야 될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황제 휴가를 2번, 3번 갔으니 정의에 목말라하는 젊은이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현 정부는 자신들이 한 말대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당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국민의힘당이 좋아서 지지했고 박형준 후보가 좋아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아마 당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고 왜 오세훈과 박형준을 지지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오세훈도 박형준도 아닌 이 문정권의 폭정과 학정과 도탄에 빠뜨린 악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승리한 것은 국민의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그 반사 이익으로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반사적인 이익이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 고지를 위한 6분 응선에 우리는 이미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내년도 대선 탈환을 위해서 국민의 학수우대나 교대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책을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하나하나 확실하고 착실하게 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책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다시 탈환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번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대표를 두고
감투싸움을 하고 이전 투구를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오세훈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의 모든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수 야권, 범야권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내년도 대선에서 이 민주당을 확실히 꺾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멋진 선물을 안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번 선거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내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멋진 선물을 선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엄마 부대와 엄마 방송 유옥순 대표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다음은 옥순 대표님의 연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하늘이 그리고 서울 공기가 너무나 신선하게 보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추행범에 고통을 당한 우리 서울시 저 문재인 성추행당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우리 서울시 여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이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어제 이 선거를 보고 아마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 여성 피해자 우리의 딸에게 먼저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에 역시 위로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어제 결과는 바로 수도 서울 그리고 부산의 시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법정과 같은 그런 결정을 서울시 부산 시민들이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문재인 패거리들이 장악한 이 사법부에서 저 성추행범들을 제대로 판결하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부산 시민, 서울 시민들이 법정이 돼서 저놈들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의 분개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여러분 다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제 이 수도 서울과 그리고 부산시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국민의당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국민의당이 잘해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것이다. 바로 문재인 일당이 이 국가를 말아먹고 나라를 80년대로 돌리는 이 붕괴한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정신을 반드시 개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야당은 황골탈퇴를 해야 되고, 황골탈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심을 반드시 바로 알아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저 주사파, 좌파, 극좌익의 철퇴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의 저 박원순에게 이 서울시를 10년 가까이 빼앗기고 저 시청 광장에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저 박원순,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인간이 수도 서울을 장악해서 이 수도 서울, 정말 600년 이상 가는 이 수도 서울을 완전히 퇴보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이 서울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저 문재인 패거리와 그리고 박원순은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다가 죽은 천안함 유가족은 매몰시키고 저 수학여행 갔다가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저기다가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는 나라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분이 겹쳐도 우리는 그것을 삭혀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용사들은 다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천안함 유가족보다도 더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서울, 부산 이 판결은, 국민들이 내린 이 판결은 바로 저 청와대 독재자 문재인에게 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과거에 군사 독재라고 했지만 군사 독재에 100배 1000배를 저지르고 있는 저 문재인, 저 악당들, 패거리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을 정치 방역하고 있는 저 도둑놈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붕괴해 왔습니까? 그것을 삼키고 또 삼켜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정치 도둑놈들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화문은 탈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세훈 시장과 부산시장 박영준에게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 시장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20대, 30대, 40대가 왜 돌아왔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들이 가슴으로 자유우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반드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미 저 언론에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시의 이 재개발을 전부 다 민간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서울시의 집값 안정은 물론이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 아르바이트 자리가 150대 1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을 만든 저 문재인을 우리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앗아간 이 못된 정권, 이 사기 정권, 도둑 정권, 저 청와대 도둑놈 소굴을 만들고 있는 저 부패한 세력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의 재판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 모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긴 자유를 찾고 빼앗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찾아야 됩니다. 문재인 저 일당, 저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고 하늘길, 땅길, 바닷길까지도 다 저 북한 어린 김정은에게 다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 국가 안보와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저 문재인 일당, 저 4년 만에 이 나라는 참혹하게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 아들이 나가서 20년 30년 벌어서 지금의 저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25평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지른 저 범죄자 문재인, 저 독재자 파쇼 문재인을 우리는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서 저 문재인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국 그리고 대한민국 저 세계의 우리 교포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제 우리는 저 좌파가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깨닫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해서 저분들이 이 거짓된 정보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저들이 지금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칼을 겨눴지만 저 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게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박형준과 오세훈 두 시장은 반드시 국민들의 이 민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연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옥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옥순 대표님의 다음은 말씀이셨습니다. 육군 OCS 가족애국연합 김두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천입니다. 암담하던 지난 4년이 4월 7일을 기해서 밝은 불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7일을 시작으로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해온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회 10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세훈 신임시장이 무엇을 하겠냐고 협박을 한 겁니다. 국민의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의 분열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또 시의원이 많다고 구청장이 많다고 오세훈 신임시장을 발목을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가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악용을 해서 촛불을 동원해서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워놓은 그 정권이 결국은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4월 7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더더욱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오세훈 정권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세금을 뿌리면서 만들어 놓은 민간단체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민주당의 선전매체인 교통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지금 시의원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민주당이 다 독점하고 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요, 우리가 구청장입니다. 국민이 모두 권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가 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정과 부산의 시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4월 7일에 시작된 국민혁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간직하고 결속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된 이 나라를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압도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기회를 거울 삼아 결속하고 나아가야 내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방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저들의 속임수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4월 7일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 한 표가 자유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4월 7일이 국민혁명이 시작된 날로 기억을 하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의 가치를 하늘 높이 울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제2 탄생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모두 결속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하늘의 맑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자축하고 이것을 내년까지 보존하여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찾는데 모두 함께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의 전신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신명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어떤 의원 좀 일이 있어야 이 거룩한 대회에 좀 서겠는데 저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양심 또는 저의 식견이 19대 대통령 선거 시에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저는 저의 식견과 저의 양심을 가지고 찍었는데 4년여가 흐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을 하고 양심상 그냥 이대로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지난 3월 22일 날 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가 저의 양심상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잘 들으시오. 당신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당신을 도왔던 대통령 당신 후보시 특별 참모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 청와대 앞으로 넣었던 것이 지난 18
18일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바로 이 감리교 저의 어머니 품 바로 앞에서 이 자리에서 풍찬 노숙을 18일째 하고 있습니다. 21일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물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응답하라 문재인, 과연 당신이 빨갱이인가 간첩인가 북한의 지령을 실시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풍전등화 위기로 우리 국가를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저지른 일이요, 제가 쌍똥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쌍똥을 치우러 들어가리라. 그리고 오늘 18일째까지 저 대통령 문재인, 당신이 대통령 될 때에 서민의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고 청바지를 입고 막걸리 2병을 들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퇴근하면 나와서 의혹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내가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노라고 의혹을 풀고 사는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고 한 지가 지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나오겠습니까?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인이 형 나오시오, 제인이 형 나오시오 이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향하여 오늘도 저는 어젯밤도 여기서 풍찬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뚜벅뚜벅 끌어나올 것 같았던 당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니 멀어져가면 내가 쫓아가야죠. 당신은 나오지 않지만 21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저는 그야말로 투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22년간 몸담고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 머리를 깎고 풍찬 노숙을 하던 이 거리에 뛰어나온 신목사는 교회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엎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쫓아 들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나서서 찍었던 내가 잡았던 당신은 내가 당신의 뼈가지를 쥐고 하야시키리라 폐진시키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18일 동안 이곳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았습니다.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저기에 침낭 하나 붙들고 자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쇠망대기를 들고 통통 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지나가는데 금방 나를 두들겨 때릴 것만 같았고 이런 거를 지나갔던 한 노숙인이 정말 자해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을 한밤하면 지내면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중에 많은 천사의 거리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보고 깜짝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커넥션 증거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바람 따라 돌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돌지 마시고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팩트는 기절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조선혁명박물관 지하 2층에 있는 김대중 관에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의 친북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수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정서와 메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달을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절하지 마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 여러분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이랍니다. 이게 남한에 지금 북한에 갔던 김대중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조국 통일 위협에 불멸의 업적을 세운 상기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최 88년 2000년입니다. 6월 15일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사실은 오늘이라도 제가 우통을 벌고 정말 활동하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진 저 땀을 띄워놓고 싶어요. 3일 기다립니다. 3일을 더 기다립니다. 왜? 약속을 21일간 했으니까요. 여러분, 김대중 씨를 책임비서라고, 남노당의 책임비서라고 김정일이가 칭호를 했다면 노무현이는 어떻고요? 아니, 오늘의 저 인간 문재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끼발가락에 때맞지도 않은 얘기는 날에.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 정도 표현했다면 이거는 삶은 소대가리가 맞아요. 머저리, 덕덕머저리야, 미국의 앵무새야. 그 아들 나이 맛도 안 되는 그 연놈들이, 이 자식들이 저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야, 이 삶은 소대가리야, 그거 보세요. 책임비서 김대중, 책임비서 김대중.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18일 동안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교회에서 33년간 담임 목사만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좀 별종인 줄 알았어요. 저 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뭘 그렇게 애국지사라고 떠들고 있냐, 좀 조용히 하고 살자, 이랬던 놈입니다. 이랬던 놈이에요. 저요 목회요, 목회 이제 저런 목회 끝났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세상에 지금 Where are you going, Korea? Where are you going,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로 자빠져 침몰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러고도 강다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고 교회에서 밥을 처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제 나이 지금 60인데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그 순간에, 발견된 그 순간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지금부터 문재인, 너 당장 내가 뛰어들어가랴. 다른 수백 명, 수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이가 100명이 안중근이고, 도산 안창호가 100명이 안창호고, 이봉창이가 1000명이 아니었어요. 윤봉길이가 1000명이 아니었어요.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심영식 동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까지 나를 이 거리에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침이 별종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길바닥에 18일 동안 자빠지고 뒹굴어 보니까 이분들이 동지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아, 동지 여러분,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의 하나하나 돌멩이를 돌담을 쌓아왔군요. 어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제 here and now, 지금이 스타트입니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든 1파가 10파가 되고 100파가 되고 1000파, 그렇습니다. 만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구중궁궐 광화문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통일된 역사가, 진정한 자유 통일이 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시고 수고한 우리
정말 우국 동지 선배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종로를 할게요. 제가 종살이 종로를 할게요.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요 잠자는 160만 감리교를 깨우겠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형님들이 이루어진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심부름할 테니 저를 많이 심부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만세! 예, 신명식 목사님 참 감동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